농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충분히 좋고 충분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육 시스템이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SNS가 혁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가난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이제 무명에서 유명으로 바뀔 수 있고 어떤 이 농민분이 혼자 이 트랙터로 밭일을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소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끝난 다음에 저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힘드시겠네요. 그래가지고 농사 힘들죠.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 옆에 응원 부대를 가지고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수확했을 때 저 농부가 여름에 저렇게 땀 흘리면 했었지.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거 고구마 한 박스 보내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 SNS를 영농에 적극 활용,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농사꾼 안명원 씨. 소셜 농부로 불리는 그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다르다. 귀농에서 사과와 오가피 농사를 지은 지 16년째.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터넷 판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노력에 비해서 이건 너무 소득이 적다.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싶어서 오가피를 그때부터 심었죠. 다만 이제 이것이 특수한 영양 시기이고 또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고객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데 이제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면서 그 새로운 층의 고객을 자꾸 확보하기 위해서 블로그 또 홈페이지 이런 요즘에 SNS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한 뒤 판로의 한계를 느끼던 그는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농사 과정을 기록해두기 위해 직접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편집도 하며 농사일기도 꾸준히 써왔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이 등장한 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를 활용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사과가 난다, 또 오가피가 좋은 게 나온다 하면 그 바로 찍어서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바로 올려서 주문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또 글 쓰는데 참고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70을 넘긴 그가 지금처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복잡한 사용법을 익히고 SNS라는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역엔 배울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작업하는 거하고 이거 같이 찍으면 되지. 예. 제가 찍었어요? 예, 이렇게. 다시 이걸로. 예. 한번 더 누르 끊어주고. 제작진의 촬영 모습도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재밌는 얘기거리가 된다며 작업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농사꾼이 되려면 의욕과 열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그는 다른 농민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분야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내가 아는 거는 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남한테도 좀 논아주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오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대화의 범위도 넓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에 또 이런 직거래 또 내지는 인터넷상으로 하는 이 거래가 활성화돼서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까지 오가며 전문 과정 수업을 들은 덕분에 그는 소셜미디어 전문 강사 자격증도 땄다. SNS 상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힘든 농사일의 고충을 알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과도 생각을 공유하면서 SNS를 통해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이 생긴 것 같다고 한다. 트위터랑 페이스북 해보시니까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죠. 왜냐면
나는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계층들하고는 뭐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한 세대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럼 자식과 쓰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가치를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삶의 어떤 보람도 느끼고 또 이것이 내가 앞으로 갈 길이다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된다. 뭐 생활 자체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저는 몇 %가 있다고 봐요. 그건 아무리 작은 시골이라도. 그런 분들의 에너지를 잘 우리가 살려내고 그분들이 활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게 지역에서 소셜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다른 매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휴대전화만으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최근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에 SNS가 사용되는 사례도 많다. 관광지 관리를 특화하기 위해 만든 단양관광관리공단. 이곳에선 지난해 관광객 확보에 SNS를 활용했다. 맨 처음에 그 예약을 이제 한 달 전에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저희가 프로모션을 시행한 이후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객실이 이렇게 차게 이렇게 되는 거죠. 비수기에는 매출액이 급감하자 국내의 한 소셜 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자연휴양림의 객실 대여 마케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약 2천만 원 증가했고 객실 가동률도 2배 증가했다. 무엇보다 홍보 비용이 절약돼 SNS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한다. 저희 단양군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이나 재원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소셜 커머스를 소셜 SNS를 통해서 이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적은 비용으로 또 저희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이 저희 작은 이 단양군을 홍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이용하시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상품을 또 싸게 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구입을 해서 이제 즐길 수 있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 고객들에게도 좋은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SNS는 단지 사이버 공간 속에 존재하는 담론의 장이 아닌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가 이제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한다. 소셜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소통하면서 감정적인 어떤 행복감을 맛보자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을 가지고 생존해 가면서 서로 소통해 간다면 그게 보람 있는 지역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지역의 이슈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공감과 교감을 할 수 있다면 정적인 이슈가 돼서 그리고 정적인 관심을 하에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 이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층은 대학생.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SNS는 중요한 소통 도구이자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다. 제천시의 한 대학원에서는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 얼마 전 온라인 신문을 창간했다. 중앙 언론이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정말 지역 밀착형으로 정밀하게 한번 보도를 해보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원생들이니까 청년들의 문제, 등록금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주거 불안 문제라든지 제천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도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관심이 환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발로 뛰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발굴해보자. 우리 사회가 거대한 흐름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를 아마 체감을 할 거예요. 기성 언론에 대한 비판과 지역 사랑에서 시작된 온라인 신문은
20, 30대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 전반의 관심사를 현장 취재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한편 주요 강의 내용을 공유해 예비 언론인인 학생들에겐 현장 경험의 기회와 정보를 얻는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엔 이 신문의 SNS를 연동, 온라인 미디어의 강점을 이용해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신문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담비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털 뉴스 서비스에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한 매체지만 사실 기사의 질이나 뭐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 절대로 기존의 언론사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듭 회의를 거쳐서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신경을 써서 만들고 쓰고 사진도 찍고 관련 동영상도 찍었는데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독자들이 이 좋은 기사를 읽을 수 있을까 사실 좀 애정을 갖고 참여한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 맞는 그런 홍보나 전략이 아닐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렇게 기사를 홍보라기보단 이제 한 번만 기사를 전달을 해도 나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뉴스 상단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SNS를 통해 지역 이야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온라인 신문 담비뉴스. 앞으로 기성 언론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역 문제에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에서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는 언론 매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스마트폰의 혁명이 몰고 온 SNS 열풍은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유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만큼 SNS라는 공간 안에서 오가는 얘기가 올바른 정보와 가치관임을 다수가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을 때 SNS는 더욱 신뢰받고 가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쪽으로는 SNS를 발전시키고 유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렇게 진보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흐름에서 소외되는 SNS 디바이드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이분들에게 어떤 장비와 도구가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노력과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대해서 정말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마음 그대로 와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소셜미디어가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판단이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언론 보도는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SNS가 전달한 부정확한 정보들이 수없이 온라인을 달구는가 하면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날로 이용자가 늘어가는 SNS 공간에서 개인 스스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건전한 SNS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건강한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아갈 수도 있는데요. 가장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가진 SNS, 건강한 지역 소통과 여론 형성의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사통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